인류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돌 또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식 공법이었죠. 이러한 건축 구조는 벽 자체가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물은 고사하고 창문을 크게 또는 많이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19세기 돌에 비해 훨씬 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8배 이상 강한 철강이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도 모든 이들의 흠모의 대상인 뉴욕의 스카이라인도 이 모든 건축들이 철강의 대량 생산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건축물과 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집이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다양한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생김새와 생활상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성경의 테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방 구조의 집으로 알려진 이 가옥은 이집트 나일강 델타 하구 우편 지역에서 기원전 14세기 13세기 지층에서 발견된 내방 구조의 집이 기원전 12세기 가나안 지층에서도 다수 발견됩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착의 결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을 참고해 주세요. 내방 구조의 집 내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층 구조로 3개의 기다란 방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그 사이를 기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들을 가로지르는 보다 넓고 긴 4번째 공간이 안쪽에 위치해 있었죠. 독립된 4개의 공간은 각각 거실과 같은 중앙홀, 침실, 저장창고, 가축 사육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앙홀 한쪽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화로가 있었지요. 거주 공간과 가축 사육 공간이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자산인 가축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기처럼 추운 시기 동물들의 체온이 집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료로 건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협이나 공격에 대비할 필요도 있었죠. 따라서 이들은 집을 짓때 집과 집을 포개어 계란 모양의 큰 타원 형태인 둘러 에워싸인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집을 맞물려 짓기 때문에 건물이 맞닿은 부분의 건축 재료를 아낄 수 있었고요. 습기를 차단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죠. 마을의 구조상 그 가운데에는 넓은 마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공간을 마을 공동체를 위한 생산물의 가공,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유대감이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와 남부를 나누어서 생각해볼까요? 나사렛, 가나, 세포리스와 같은 이스라엘의 북부 산지와 갈릴리 내륙 지역에는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구성된 집이 많이 있었는데요. 구약시대의 내방 구조의 가옥과 달리 이 당시의 중앙홀은 지붕이 없는 형태로 안뜰로 변모했죠. 안뜰의 좌우의 방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안뜰과 2층 공간은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 준비나 직물 수공업과 같은 다양한 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안뜰의 안쪽 방과 별도의 좁은 공간은 지붕으로 덮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잠을 청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가나와 나사렛의 경우에는 와인이나 올리브 생산으로 잘 알려진 동네였으니 이런 저장 공간은 필수였겠죠. 그런데 갈릴리라고 모든 가옥 구조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했었던 갈릴리 해변가,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과 같은 마을들은 그 구조가 조금 달랐는데요. 이 지역의 집들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현무암 지대였거든요. 그런데 현무암으로 집을 지을 경우 물이 쉽게 투과하고 새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석고와 석회를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집들은 앞마당이 발달했는데요. 갈릴리 어부들은 앞마당에서 그물을 보수하고 긴 장대를 세워 말리는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을 넓게 만들다 보니 내방 가옥 구조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던 중앙 안뜰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요. 한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기역자 가옥 구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떠나 남부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살펴볼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상부 예루살렘에는 고위 계급의 사람들의 주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집들은 정교하게 제단된 석회암과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여러 개의 방이 안뜰을 둘러싼 형태였습니다. 벽과 바닥은 벽화나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요. 안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는 석고 마감 처리가 된 미크베, 즉 의식 목욕탕과 이를 위한 물 저장 창고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식사 및 접대를 위해 사용된 옥상 테라스나 다락방 등이 2층, 3층의 구조로 되어 있었죠. 사도행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역시 바로 이 상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반면 사회 중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하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는데요. 이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대로 마른질 되지 않은 돌과 진흙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들은 작은 안뜰과 거실이자 식사 공간, 침실로 활용되는 2개 이하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내부 장식은 거의 없었으며 바닥은 간단하게 석회로 마감되어 있었지요. 그럼 중앙산지 지역과 유대산지 지역의 집 구조는 어땠을까요? 이 지역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계곡과 구릉이 많다 보니 비탈길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집을 지을 충분한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제한적인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횡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종적으로 확장된 형태, 복층 구조로 발전합니다. 때로는 석회 동굴을 활용하여 복층 집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고층부는 구약시대의 가옥처럼 지붕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의 중앙홀과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석회동굴 또는 저층부는 창고나 마구간으로 활용했었습니다. 불을 피워도 안전한 장소이다 보니 눈과 비를 피해 찾아온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에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곳, 주후 3세기부터 숭배의 대상이 된 그로토가 작은 동굴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실제 베들레헴 지역의 석회 동굴에서 소나 말이 먹는 음식이 담겨있는 구유, 즉 여물통이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집을 돌아다니며 손님방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방들이 이미 꽉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저층부나 지하에 있었던 석회 동굴로 만들어진 마구간에 있었을 겁니다. 기껏해야 20자 정도 넣을 수 있는 한 행의 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씨름하며 창조한 복잡다담한 소설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 집일지도 모릅니다. 자연환경, 시대, 지역, 계층이라는 삶의 다양한 층위를 품고 있는 하나의 건축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들, 어쩌면 신이 인류에게 주신 적응력이라는 아름다운 선율과 서사가 아닐까요?